또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청, 소방청, 이런 국가기관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 되면은 사전선거 전면금지법에 대한 법안 발의가 의원님들 10분 법안을 발의를 받아서 제가 발의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다른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내일 아마 법안 요건을,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돼야지 법안 요건이 되거든요. 법안 요건을 갖춰서 법안가에다가 올리고 국회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핵심은 사전금지, 전면금지입니다. 이게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투표의 공정성이 중요한 건지, 이렇게 따지면은 투표의 공정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사전선거라는 것은 투표 당일날 투표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날짜를 이틀간, 3일 투표하는 제도잖아요. 이틀을 줬는데 이것이 잘못돼서 지난 우리 고성이나 창원 보궐선거 때 보니까 거대 정당들이 지역 주민들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실어 나르고 투표 날은 전부 다 관광가요. 그리고 실어 나르면서 그냥 실어 나르느냐, 나르면서 자기 정당 지지하라고 안에서 얘기를 다 하는, 그러니까 불법 탈법의 온상이 되었다. 실질적인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그런 사전선거제도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재개정하고 꼭 부재자 투표를 해야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하는 걸로, 과거와 같이 그렇게 하자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투표소에서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정확하게 프랑스 대선 때 보다시피 투명 투표함을 놓고 그것을 투표소에서 바로 체크가 되도록, 그리고 투표함을 옮기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소 자체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하자.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은 몇 명이 투표했다는 걸 바로 나오고, 그 자리에서 누구를 찍었다든 이런 게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은 투표소 이동 과정의 문제, 또 사전 투표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보관해가 있을 때의 의혹, 그 다음에 투명 투표함을 사용하면서 투표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그런 부분들을 일소에 해소할 수 있는 게 투표소 개표다. 투표소에서 개표를 하면은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느냐. 그리고 과거에는 투표함을 종이로 이렇게 다 테이핑 했잖아요. 종이로 했는데 지금은 비닐 테이프로 해요. 근데 이게 비닐 테이프가 선관위는 떼면은 흔적이 있다는데 그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비닐 테이프도 떼는 순간에 종이같이 완전히 훼손되는 비닐 테이프가 있어요. 기왕 비닐 테이프 쓸 거면 그렇게 써라. 그래야지 의혹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또 하나는 QR코드입니다. 투표 용지에 있는 QR코드를 지금 원래는 바코드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QR코드로 했다는 것은 바코드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사람이 누가 어떤 투표를 했다는 것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선관위는 그거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그게 지금은 좌파들이 법안을 어떻게 올르느냐, 바코드든 QR코드든 바자 QR자 다 빼버리고 그냥 코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법대로 그냥 바코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왜 법이 바코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QR코드를 하느냐. 이래서 지금 바깥에서 의혹을 하고 있는 많은, 그 다음에 투표 용지도,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가 미리 정해지잖아요. 미리 정해지는 후보자에 한해서 투표 용지를 아무 데서나 발행하지 못하도록 해라. 지금은요,
각 투표소마다 투표용지 각자 발행을 해요. 각자 발행을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투표용지는 중앙에서 인쇄를 해서 몇 매를 주고 몇 매를 받아 투표용지가 사용하고 그 외에는 다시 수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백 개 투표소에 그쪽에서 투표용지를 직접 인쇄를 하고 발행을 하면은 거기에 누가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 아니겠어요? 그 법안이 이번에 국회의원은 사실 선관위가 제일 무섭다 그래요. 뭐 선거 치르고 웬만한 거 뭐 조금 하면은 그러니까 잘 동의들을 안 합니다. 이 선관위하고 싸우는 선관위에 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선관위의 문제가 뭐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국민들의 의혹을 가지면은 그 의혹은 해소돼야 된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것이 이제 다른 동료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내일 모레쯤에는 이제 발의를 10명 발의 안 하고 제가 발의를 했지만 10명 국회의원 동의를 안 받으면 소용이 없어요. 국회 동의 지난번에 그 태블릿 PC 특검법도 35명 의원한테 제가 부탁을 했는데 겨우 12명 받았거든요. 그만큼 조금 이 아주 중요한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 중요한 태블릿 PC의 진실 또 이번에 선거 때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은 사실 선관위도 전문가가 있지만 이 시민단체도 전문가들이 있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이 사전투표의 의혹, 부정투표의 의혹 이런 거는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면은 그것을 풀어줘야 될 책임은 국가기관에 있는 겁니다. 선관위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국회의원이 10명 이상이 동의를 받아서 법안을 냈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것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치부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그 정강훈 목사가 아무튼 예를 벗어났다. 저는 기독교 신자예요. 왜 예를 벗어났느냐? 우리는 2년 반 지금 우리가 5월 28일 날 이 대종산에서 모여서 지금 2년 하고도 5개월이 지난 겁니다. 우리가 창당하고 태극기 집회가 이번 토요일이 150차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돈통을 돌린 적도 없고 한 번도 돈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 자발적으로 서명대 단체까지 하면 우리가 한 200개 단체가 넘어요. 그럼 이 단체들이 다 자발적으로 각자 단체별로 혹은 시민단체별로 각자들이 옷도 각자가 맞춰 있고 현수막도 다 달라요. 그래서 또 본인들이 하는 구호도 달라요. 그것을 자율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당,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집회를 한 거예요. 태극기가 다 무너지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공포 정치에 굴종하고 전부 다 두더지같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우리 공화당만이 대한애국당 초창기에 이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태극기를 든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 들 때 태극기 집회 아무데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 집회를 들을 때 원칙을 정한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절대 정당으로서는 돈하고 연관되면은 우리가 투쟁 정당이고 좌파 독재 정권하고 한국하고 싸우는 정당이기 때문에 돈 문제에 깨끗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우리 공화당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집행부가 재정사정이 어렵고 뭐 그때 돈통을 노작하는 분도 있었는데 제가 강력하게 제가 정당 생활을 오래 해본 사람으로 이 문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돈 문제가 없어요. 우리 공화당이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민단체화를 자꾸 하라는 소리는 시민단체 회원으로서 회비를 거둘 수는 있는데 그것을 뭉뚱거리 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돈통을 돌렸다고 얘기한 정광훈 목사는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그거는 또 하나는 우리 공화당의 지금까지 투쟁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를 벗어난 거예요. 목사라고 마음대로 말을 하라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벌써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느냐. 우리 공화당이 만약에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은 우리 공화당의 표가 많이 쏠려요.
자유한국당 내부의 얘기는 저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이중대를 만드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위 김무성을 중심으로 한 내각제 세력, 이 의용 자유한국당 이중대당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가 절대 그래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 갈 겁니다. 그래 갈 거예요. 느닷없이 우리 공화당을 없는 일을 음해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탄핵이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 자유한국당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유한국당 다음에 보세요. 지금 110명에서 반반이에요. 탄핵 찬성 반토, 탄핵 반대 반토. 왜? 탄핵 반대인 사람들은 감옥 간 사람도 있고 저같이 탈당한 사람도 있고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저쪽에 62명에다가 김용태까지 하면 63이에요. 자, 기권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은 70명입니다. 자, 그 중에서 바깥에 정리를 비롯해서 9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탄핵 반대 찬성했던 사람들. 자, 그 사람들 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음에 50% 공천 받아가지고 받으면은 몇 명 있습니까? 탄핵 반대 찬성했던 사람이 50%,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잘 쳐서 70% 된다 해봐야 21대 국회에서 탄핵에 관계된 사람이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때 가가지고 탄핵에 전혀 상관도 없던 국회의원들을 보고 탄핵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라고 싸우라?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왜 필요하냐? 그들이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만 때문에 나온 정당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좌파들하고 통진당들하고 민노총하고 정교조하고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엄청난 좌파들하고 전쟁을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미워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는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한 사람만 막 구출하자고 떠드는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구출이 자유민주주의,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노총이 득세를 하고 정교조가 득세를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광훈 목사가 내세웠는 김무성이나 또 이재호나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손을 잡는 순간에 우리 공화당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탄핵 주동 세력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손을 잡으면 뭐합니까? 다음에 또 배신할 텐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그냥 박근혜 대통령만 탄핵시킨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에요. 우리가 2년 반 동안 그렇게 했는데 초창기에 우리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히 잘못했다고 이러는데 지금 보세요. 죄가 없는 거예요. 말세핀을 이재용이가 말세핀을